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형법 강론 제221페이지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음악자 1번의 총설, 의익 보호법익, 양가로 1번의 의익,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매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위탁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재산죄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지는 것을 범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의 보호법익, 신용훼손죄는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경매 입찰 방해죄는 경매 입찰의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업무방해죄 보호법익에 관해서는 동그라미 1번 사람의 업무가 보호법익이라 하는 견해와 동그라미 2번에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업무 수행 활동의 안전과 자유가 보호법익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업무를 보호해 225페이지 대상이면서도 행위의 객체로 보고 있다. 생각컨대 업무방해죄 업무는 물적 대상으로서의 직접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객체일 뿐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보호법익은 업무 수행 활동의 안전과 자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용 업무 수행 활동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경매 입찰의 공정성의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서의 보호이다. 이번에 구성요건의 체계 신용 업무와 경매 입찰의 죄는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독립된 구성요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추상적 위헌범이자 거동범이기 때문에 어느 범죄에도 미수범처분 규정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설공사에 있어서 입찰 방해에 관한 별칙 규정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2번의 신용훼손죄 제313조 신용훼손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기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번의 의의와 성격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기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보호법익으로서의 신용은 경제적 흉년으로서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사회적 평가라는 점에서 이 죄는 명예훼손죄와 성질이 같지만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인격적 가치가 낮은 사람도 경제적 신용은 높은 사람이 있으므로 형법상 독립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추상적 위헌범이자 거동범에 해당한다. 223페이지 2번의 구성요건, 양가로 1번의 객관적 구성요건 반가로 1번의 객체, 사람의 신용이다. 양가로 가의 신용, 이 죄의 신용은 보호 객체이면서 행위 객체이다. 신용이란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사람의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지불 능력이 적으면 신용도 낮아지지만 지불 능력이 있어도 지불 의사가 없으면 지급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라 모두 신용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양가로 2번의 사람 신용의 주체인 사람은 행위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도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이상 신용의 주체가 된다. 통설과 판례 다만 이 죄가 사람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자연인 중에서도 신용의 주체라고 할 수 없는 어린아이는 제외된다고 해야 한다. 반가로 2번의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기로서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다. 양가로가 허위사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말한다. 과거나 현재의 사실은 물론이고 미래의 사실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에 사실에 해당한다. 포함된다. 전부 허위이건 일부 허위이건 묻지 않으며 법인 자신이 그 사실을 조작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전해드린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 기본적 사실은 진실하더라도 여기에 허위를 부과함으로써 신용훼손의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면 허위사실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 진술이나 가치 판단은 허위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나의 유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적시, 주장, 발설, 전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포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언어, 문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고시하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을
224페이지 예상하고 타인의 입을 통하여 순차로 수인에게 고지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특정 소수인에게 고지한 경우도 유포에 해당하므로 유포는 명예의 선지의 공연성보다 넓은 개념이다. 양가로 다해 기타 위계. 위계란 사람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기타 위계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계는 신용에서의 포괄적 행위 태양에 해당한다. 비밀을 행하든 공공연히 행하든 묻지 않으며 위계의 상대방과 신용이 훼손되는 자가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양가로라 신용훼손. 신용을 훼손한다는 것은 사람의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불 능력 또는 지불 의사에 대한 신뢰와 무관하게 이 점포의 물건값이 비싸다라고 한 것은 신용훼손이 되지 않는다. 양가로마의 기소시기. 법문상 훼손이라는 용어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범으로 우려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신용의 특성상 침해될 것까지 요구하면 신용침해라는 결과 발생 여부를 확정한 것이 매우 곤란하여 미수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에 대부분을 처벌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죄를 추상적 면모로 해석하는 한 신용의 훼손은 결과가 발생했음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용을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행사가 있으면 이 죄는 기소가 된다. 양가로 2번의 주관적 구속요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이상을 있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와 신용훼손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인하고 유포한 때에는 구속요건적 착오로서 이제 고의가 조각되고 불가불이 된다. 3번의 죄수타자의 관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1번에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신용훼손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명예는 일반적인 차원의 사회적 평가이지만 신용은 특별히 경제적 차원의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에 특별관계에 의하여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동시에 신용을 훼손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만 성립한 225페이지 다. 반면에 한 개의 행위로 신용훼손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때에는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나간 느낌이 없지 않은데요.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